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킴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트위치의 고화질 송출 중단이 아프리카 TV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 트위치가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 세 번째로 아프리카 TV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 네 번째로 아프리카 TV의 향후 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망 사용료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와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죠. 현재 여기에 보이듯이 국내에서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엄청납니다. 합쳐서 거의 34%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연간 망 이용료가 1000억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야 너네도 트래픽 많이 쓰는데 망 사용료 내야지 하고, 구글과 넷플릭스는 못 낸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갈등이 많이 빚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이 망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망 사용료 법안이 적절하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트위치도 이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고화질 송출을 중단했거든요. 이건 인터넷 방송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TV한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트위치의 고화질 송출 중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우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반발이 거셀 겁니다. 그동안 트위치의 장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프리카 TV보다 훨씬 높은 화질로 방송을 감상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화질 송출이 중단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아프리카랑 트위치가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을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적을 한다면 아프리카로 이적하는 걸 아마 먼저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로 이적을 한다면 아프리카한테는 진짜 엄청 긍정적이겠죠.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이분들이 받는 광고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광고비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 크리에이터가 창출해내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머가 온다면 유저들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동안 아프리카가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스트리머가 많이 이적을 해와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한다면 아프리카 TV한테는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상 플랫폼이란 게 여기 주가 하락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플랫폼 기업들한테 이용자 수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 스트리머들이 이적을 해온다면 아프리카한테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트위치랑 아프리카가 하는 방송이 많이 달라서 안 오는 스트리머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저들이 여기 넘어온 유저들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계속 머물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약간 의문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트위치가 고화질 송출을 중단한다면 아프리카로 넘어오는 스트리머와 유저들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트위치의 고화질 송출 중단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트위치가 한국에 투자를 많이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 성명문에서 나왔듯이 트위치는 한국에서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면은 추후에는 성과가 나타나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트위치가 고화질 송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고화질 송출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떼겠다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이익을 많이 못 낼 것이다, 약간 이런
의사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에서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약간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줄이는 약간 이런 전략을 아마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위치는 적자를 내는 회사인 걸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이익 규모가 큰 회사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콘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유저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유저들은 몰려올 것이고 이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이익을 작년부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아프리카가 콘텐츠에 투자하면서 이제 이용자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TV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트위치 코리아가 실적을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어디를 다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트위치에서 아마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트위치의 실적을요. 일단 제 추정은 한국에서 이익을 최소한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못 낸다. 이거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이 플랫폼의 사업 구조가 이익을 내기에는 진짜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근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어쨌든 트위치는 사업을 정말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크리에이터나 BJ들을 거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영입을 하기도 했고 계속 초고화질로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점유율을 계속 키워 나갔는데 이번에 고화질 송출을 중단을 해버린 상황이고, 여기서 트위치의 전략이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동안 트위치는 공격적인 확장을 선택을 했고 아프리카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올해 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치의 모회사인 아마존이 올해 초에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위치는 T1과의 스트리밍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거죠. 앞으로도 이제 아마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트위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이익이 1000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프리카 TV가 T1과 스트리밍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프리카는 이런 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트위치는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 아프리카 TV는 계속 투자할 여력이 된다.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음악 공연을 중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베이징 올림픽, 이런 스포츠 중계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스포츠 콘텐츠가 진짜 킬러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중계도 계속 나설 수 있고 이런 e스포츠 리그를 계속 개최할 여력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e스포츠 경기장을 3군데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e스포츠 프로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스포츠, 공연, 게임 이런 다방면에 걸친 컨텐츠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TV가 이제 계속 경쟁 우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서 고화질 송출을 중단한 것에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일단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리카가 확실히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시장의 초과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트위치가 구조적으로 이익을 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돈 버는 기업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힘든지 그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트위치가 왜 이익을 내기 힘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자,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돈을 버는 기업은요, 이렇게 3개의 회사뿐입니다. 그럼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첫 번째로 독점이면 됩니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치 플랫폼 기업이고요.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 기업입니다. 여기서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거죠. 또 플랫폼 기업 특성상 계속 확장이 무궁무진하게 가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여기서 뭐 뉴스를 본다거나 뭐 찾아볼 게 있다거나 하면은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주들은 여기서 광고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카카오도 뭐 그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물건을 팔 수 있죠. 이렇게 커머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커머스, 광고 뭐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면 독점 말고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돈을 기꺼이 지불할 고객, 흔히 말해 쩐주가 있으면 됩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첫 번째 이 독점 기업에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에는 해당하잖아요.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이 정말 많죠. 이것 덕분에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트위치랑 차이점이죠. 그런데 트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도네이션에서 얻는 매출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떤가요? 엄청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기부경제 선물로 얻은 매출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기부경제 매출이 아프리카가 별풍선에서 얻은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별풍선을 100원을 선물하면은 보통 아프리카가 한 20원에서 40원 정도, 이게 BJ와의 계약에 따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한 60원에서 80원을 BJ한테 지불하고 그 나머지를 아프리카가 수수료로 수출을 하는 건데, 그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천억이고 여기 보시면 BJ한테 분배한 금액은 얼마냐? 3,4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쩐주가 많다는 거죠. 여기 ARPU, ARPU라고 하는데요. 1인당 월 평균 결제 금액입니다. 이게 20만원에 달해요. 그러니까 그냥 BJ한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후원을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아프리카에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쩐주가 많은 상황. 그래서 아프리카가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부경제에서 아프리카가 엄청난 매출을 얻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 이 별풍선 매출에 진짜 엄청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수익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프리카 사업 부문은 크게 기부경제 매출, 이게 플랫폼 부문과 광고 부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광고 부문의 매출액의 4배 정도가 기부경제 매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광고의 지급 수수료, 그리고 별풍선의 과금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별풍선과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거죠. 보시면은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광고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별풍선 매출은 수익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프리카는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광고는 어떻습니까? 일단 광고 하려면은 영업해야죠. 또 광고 매출로 인식을 하면은 BJ들한테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 과금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만 의존하는 트위치는 이익을 내기에 매우 힘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사업에서 얻는 수익성은 낮은데 사실상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은근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매출과 이익이 규모가 있어야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익률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단은 망 사용료가 일단 많이 들기도 하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데 서버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TV의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게 올해 반기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96억을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 유형자산 세부 항목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80억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 기계장치의 대부분은 서버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기니까 연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한 160억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위치가 망 사용료, 서버 투자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별풍선 같이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 있어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이 광고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만으로는 이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위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컨텐츠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 법인의 인력도 엄청나게 채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요. 현재 트위치 코리아 직원은 한 7명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위치는 돈을 계속 많이 쓰기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트위치가 현재 사업 구조로는 이익이 나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 구독 수익률을 원래는 7대3 이렇게 스트리머가 7, 트위치가 3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5대5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트위치 스트리머들한테 불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을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를 빼면은 전 세계에서는 이제 트위치가 거의 인터넷 방송 시장은 거의 먹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이런 전략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 트위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자가 아프리카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을 계속 채택하다 보면은 스트리머들이 아마 이탈하는 현상은 제 생각에 아마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첫 번째 독점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쩐주가 있어야 된다. 이건데요. 트위치는 지금 현재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힘든 거고, 아프리카 TV는 현재 두 번째 이 쩐주가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위치가 이제 계속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줄이고 거의 한국에서 약간 손을 많이 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다면 아프리카 TV가 첫 번째 독점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지금 커머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도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는 아프리카 TV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높은 ROIC를 들 수 있습니다. 이 ROIC는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을 뜻하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이 ROIC가 엄청나게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ROIC가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하 자본이 뭐냐? 보통 투하 자본은 이 영업 자산을 뜻하는데요. 영업 자산이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그리고 유형 자산을 더한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ROIC를 정의할 때는 순 영업 자산을 쓰는데요. 여기다가 매입 채무를 뺀 순 영업 자산을 쓰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영업 자산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ROIC는 영업 자산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매출을 만들어내려면 영업 자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제조업 기반이면 일단 공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매출 채권이랑 재고 자산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재고 자산도 많이 비축을 해 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 채권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는 일단 제조업 기반이 아니니까 우선 재고자산이 필요가 없고요. 또 공장도 많이 필요가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IC가 높죠. 여기 한번 보시면 매출채권이 거의 한 750억이고요. 올해 반기 기준인데요. 유형자산은 거의 한 380억, 그리고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자산이 1130억인데요. 그런데 올해 이익이 1000억이 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자산 1130억으로 이익 1000억을 내는 회사다. ROIC가 정말 높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ROIC가 높다는 게 의미가 뭐냐, 추가적인 매출을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작년이랑 비교를 한번 보세요. 매출채권 별로 증가 안 했습니다. 근데 매출채권은 아마 매출이 늘어나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뭐 이건 그렇고요. 그리고 유형자산도 별로 증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면 유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자산에서 여기 아프리카TV는 자산이 4천억이 되는 회사인데 거의 10%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기업이랑 비교해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아프리카TV와 시총이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일단 이 기업도 정말 좋은 기업이죠. 계속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이 PI 산업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PI의 일단은 영업 자산을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 채권이 530억, 재고 자산이 거의 600억 가까이 되고요. 유형 자산이 3,2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산이 5천억인데 유형 자산이 3,2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구조적으로 매출이 늘려면은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됩니다. 결국 이 Q를 올려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 기반은요. 그래서 영업 자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업 자산을 한번 보자면 영업 자산 4,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작년에 750억이 난 회사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아프리카TV는 영업 자산이 1,130억, 거의 4분의 1이고요. 이익은 더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이 영업 자산의 의미는 돈을 벌면서 계속 이 영업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이 ROIC가 사실 정말 요즘에 정말 중요한 지표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ROIC가 높다는 건 이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 이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우리가 FCF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뺀 거를 FCF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여기 캐펙스를 보시면 그동안 계속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늘고 매출이 엄청나게 느는데도 불구하고 이 캐펙스는 계속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FCF가 여기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거기 때문에 계속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캐펙스는 많이 안 늘어나니까 뭐 제조업처럼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 돌아가는 이 FCF가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아프리카는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1,300억이 들어온 회사고, 자본적 지출에는 거의 한 90억을 쓴 회사인데 결국 주주한테 돌아온 이익은 1,20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간 7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제 생각에 이해하기는 진짜 정말 좀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이 ROIC가 매우 높은 사업 구조,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TV의 훌륭한 BM으로는 증가하는 매입 채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거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매입 채무도 부채고 다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왜 훌륭하냐? 아니 어차피 빚이잖아. 어차피 줘야 되는데 이게 왜 훌륭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판타스틱한 뷰티풀한 사업 구조라는 걸요. 아프리카TV는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프리카TV는 구조적으로 매입 채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일단은 매입 채무의 대부분은 BJ들이 별풍선 환전을 안 한 돈입니다. 별풍선을 받아서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BJ가 환전을 신청하면은 지급을 하는 거죠. 우선은 여기서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 게 BJ들은 별풍선을 매일매일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몇 달에 한 번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뭐 아무리 짧아도 뭐 한 1, 2개월에 한 번, 뭐 길으면 뭐 한 몇 년에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별풍선은 매일매일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BJ가 오늘 환전 신청을 해도 다른 BJ들이 별풍선을 벌어와 주기 때문에 계속 매입 채무는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매입 채무는 아프리카 통장 잔고에 계속 꽂히게 됩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뭐 하면 됩니까? 투자하면 됩니다. 이거 공짜 돈이에요, 공짜 돈. 최소한 지금 금융자산에만 투자해도 이익이 꽤 납니다. 지금 금리도 높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데 사실 투자하기 돈 아깝긴 하죠. 어쨌든 지금은 아프리카가 일단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뭐 VOD 사업도 계속 강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컨텐츠에도 투자를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도 아마 많이 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매입 채무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무는 돈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프리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VOD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한다고 해요. 뭐 오리지널 컨텐츠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말씀드렸지만 이 매입 채무 이거는 아프리카에 계속 머무는 돈이에요. 공짜 돈이에요. 계속 증가를 해요. 이게 별풍선 매출이 증가하면은 구조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나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컨텐츠 투자 많이 하면 돼요. 이게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저한테 매출이 바로 꽂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납품하는 사람한테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굴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BJ 분배금이 작년에 3,400억이 넘었습니다. 여기 매입 채무의 대부분은 그 별풍선 BJ들한테 지급 안 한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 매입 채무의 대부분은 BJ들한테 미지급한 돈인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별풍선 대금이 거의 한 3, 4개월치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와서 손님한테 파는데 원자재 대금이 3, 4개월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아마 돈이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프리카가 사실 그동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서 뭐 적극적으로 하려나 싶긴 하지만 제발 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런 투자를 할 때 여기 들어와 있는 돈, 이 공짜 돈을 많이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듯이 자산이 4천억인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매입 채무가 1,400억이고요. 근데 부채는 진짜 별로 없어요. 차입금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진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의 향후 주력 사업이 될 커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우선 이 아프리카TV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 규모도 보시면 향후에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겠죠. 일단은 저는 아프리카TV가 라이브 커머스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전통적인 라이브 커머스라고 볼 수 있는 홈쇼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선 예전에 홈쇼핑이 어땠습니까? 그냥 TV 켰을 때 홈쇼핑 방송 보려고 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보통 TV 채널을 돌리다가 혹하는 제품이나 음식을 판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머물러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도 볼 방송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BJ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좋아하는 BJ가 아니더라도 이거 뭐지? 좋아 보이는데 하면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앱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앱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보려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한 제가 홈쇼핑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아프리카TV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 아프리카는 자연스럽게 볼 방송 찾다가 괜찮은 거 파네? 뭐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또 강한 팬층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봅니다. 각 BJ마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BJ가 커머스 하니까 그냥 사주는 거죠. 여기도 커머스인데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BJ니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돌들이 굿즈나 앨범 같은 데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랑 비슷하죠. 아니 내가 좋아하니까 돈 쓰는 게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들어가서 보는 거고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광고주들은 결국 첫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이걸 써보게 만들어야지 계속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첫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과가 좋은 라이브 커머스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냐? 홈쇼핑에 전체 매출의 50%를 송출 수수료로 지불을 하는데 작년에 2조 2,500억입니다. 그런데도 홈쇼핑 업체들은 이런 수수료를 엄청나게 지불을 하는데도 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돈 엄청나게 벌어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 보시면 IPTV의 방송사업 매출 중 송출 수수료가 40%에 달할 정도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가 여기 송출 수수료를 수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커머스도 디지털로 많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프리카한테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커머스가 잘 되려면은 이용자들을 많이 모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프리카가 너무 지금까지 충성 이용자 위주의 플랫폼이라서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됐어요. 진짜 플랫폼 기업인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도 진짜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절하돼요. 계속.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앞으로 적절한 컨텐츠 투자를 하면서 유저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외적인 이미지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는 거고 아프리카의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말할 게 정말 많지만 그거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양킴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